이렇게 뻔뻔한 사기꾼 새끼들, 이렇게 뻔뻔한 채무자들 상대로 채무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박사TV의 배구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인데 제가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너무나도 많이 하십니다. 상대방이 이미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막막한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안 채권자는 지레 겁먹고 시도도 전혀 안 해본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본인 통장도 다 묶이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고 대출도 못 사용하는 완벽한 무자력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과연 정말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였을 때 정말로 채권이 불가능한 것인지 오늘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자 또 영상을 찍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의뢰되는 채권의 90% 이상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우리 채권자분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직장도 있고 재산도 있는 채권이 과연 이 백팀장한테 의뢰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고 위장 전입돼 있고 연락도 두절되고 이런 악성 채무자들만 이 백팀장한테 의뢰가 되고 있고요. 이 의뢰를 받은 백팀장은 곧잘 회수도 하고 수익 활동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중입니다. 제가 추심행위 하면서 만났던 채무자들, 즉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들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숨만 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차도 끌고요.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채무자 본인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불량자인 채무자 상대로 우리 채권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실전에서 신용불량자인 채무자 상대로 합법적이고 강력한 채권 추심에 대한 방법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포기하려던 여러분의 돈을 찾을 실마리가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에 채권자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실수를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니까 돈이 없을 게 뻔하다 라고 단정짓고 채권자가 이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실수가 우리 채권자들께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채무자가 우리 채권자한테 너 나 신용불량자인 걸 알지? 너 법으로 아무리 해봐. 나한테 재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봐 라는 얘기를 들은 채권자는 지레 겁먹고 채권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채권자들께서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위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받지 않은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채권의 유통기한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채무자 상대로 끝까지 추적해내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지레짐작으로 인해서 이 채권 추심을 포기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 그 돈은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채권자의 감정적인 대응과 불법 추심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채무자처럼 악랄한 사기꾼 새끼들한테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이 채무자가 돈도 갚지 않으면서 떳떳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채무자를 보면 진짜 욕 나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채권자가 밤늦게 채무자 집을 찾아간다던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이 사람 내 돈 안 갚은 사기꾼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다던가 SNS에 저격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채권 추심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채권추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채무자가 내가 너 불법 추심한 거 신고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좋게 좋게 합의하자, 이렇게 채무자한테 오히려 역공이 되고 약점을 잡힐 여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우리가 채무자 상대로 추심행위 하면서 법조치 한두 번 해보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채권자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팀장님, 제가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통장 압류해봤는데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돈 받는 거를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채무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주거래 은행은 잔고를 비워두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이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기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을 꼭 인지하시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일회성 압류했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42.195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100m 뛴다고 생각하시고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게 되면 빠르게 지치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도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때는 마라톤 뛴다는 생각으로 길게 보시고 하시는 것이 채권 추심을 성공하는 것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뻔뻔한 사기꾼 새끼들, 이렇게 뻔뻔한 채무자들 상대로 채무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합법적이면서 채무자의 명줄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숨겨진 생활 반경과 차명재산의 추적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채무자들은 당연히 신용불량자고요. 자기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바로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던 정황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채무자가 어떤 카드를 쓰고 있는지, 누구의 명의 집에 살고 있는지, 누구 명의의 차를 타고 있는지 그 생활 반경을 채권자께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형사고소를 검토하셔서 숨겨진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강제집행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기적인 재산조회와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평생을 숨어서 살 것 같지만 제가 알아본 채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무자들도 자기 삶을 정상적인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은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정증서와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용조사나 또 담당자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서 진행하고 있는 형전 실사를 통해서 채무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시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우리가 압류나 강제집행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해 본다든가 또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채권 추심을 성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가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채권 추심을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채무자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이렇게 평생 숨어 살래? 아니면 일부라도 변제해서 떳떳하게 살아갈래?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채무자한테 전달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 또한 또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 또한 채권 추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출구를 열어주는 밀당의 협상 기술입니다. 실제로 저한테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채권자들께서는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심리전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심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무자를 너무나 강하게 압박한다고 하면 채무자가 오히려 주저앉아 버리거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만세 부르고 아예 이 채권에 대한 변제 여력을 상실해 버리거나 채권에 대한 변제 의지를 없애버리는 아주 나쁜 추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추심은 돈을 받는 것이지 채무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채무자가 온전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면 채무자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면서 매월 분납으로 간다든가, 하지만 분납 조건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연대보증, 어머니나 와이프에 대한 연대보증 세우면서 채무자가 내 돈을 꼭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갚을 수밖에 없는 의지가 생기도록 만드는 것 또한 채권 추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장을 압류해놨고 이미 채무불이행자를 등재했다고 하면 저한테 이런 상태로 추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 백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의적으로 접근해서 압류를 풀어주면서 각서를 작성해서 채무자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든다던가, 이미 신용불량자가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풀어주면서 채무자가 이 돈을 꼭 변제할 수밖에 없는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것도 채권 추심에 대한 스킬이자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를 너무나 막 망가뜨리는 방법들보다는 내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 내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로 하여금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스스로 가져오게끔, 내가 이 채권자 돈을 스스로 변제하게끔, 이렇게 채무자 스스로 돈을 들고 오게끔 만드는 일 또한 협상의 기술이고, 채권 추심에는 이런 협상의 기술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용불량자인 채무자 상대로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고 또 채권자는 법을 지키면서 추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류방지통장,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채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권 추심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심리전입니다. 채무자인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법망을 피해서, 평생 동안 이 백 팀장과 같은 채권 추심에 대한 전문가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평생을 채권 추심을 했던 담당자나 의지가 강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속적인 조사, 또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잘 합쳐지면 회수하지 못할 채권은 절대 없습니다. 끊임없이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들, 채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잘 만나면 실제로 10년 넘은 장기 채권들도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채권 추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추심을 잘하는 사람은 100m 달리기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마라톤을 꾸준히,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 안에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고 저한테 의뢰하기 전에 변호사 통해서 압류도 해봤고 채무불이행자를 만들어서 채무자가 지금은 변제할 여력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추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분명히 확신드리지만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타이밍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채무자 상대로 돈을 받아오는 것이 능력 있는 채권 추심에 대한 전문가, 능력 있는 채권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채무자 상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라톤 뛴다 생각하시고, 채권 추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채권 추심 전문가와 상담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혼자 진행하기가 너무 벅차서 어디부터 채권 추심을 시작해야 되는지 의문사항이 생기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용불량자인 채무자 상대로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추후에도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